오늘은 근대의식의 성장과 교육의 확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의식의 성장을 먼저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대사회의 개념부터 먼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자, 우리는 신분제의 개념이 지배하던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오게 되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근대사회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라고 보았을 때 근대사회의 개념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네이버에 쳤을 때 나오는 개념 같은 경우는 개인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이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봉건사회 같은 경우는 신분제가 존재했기 때문에 양반은 개인일 수 있어요. 양반은 사람답게 살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존재했었는데요. 이 봉건사회에서는 개인을 존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개인과 개인이 평등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근대사회 같은 경우는 개인과 개인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평등권이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깔려 있다라는 것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주인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개인이 주인이 되는 사회라는 것. 그래서 이제 양반과 평민이 아닌 개인과 개인이 같은 나라의 주인이 되면서 모두 똑같이 한 표의 선거권을 가지고 똑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경제는 자본주의입니다. 자, 근대사회의 경제는 자본주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일한 만큼, 능력만큼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가 있다는 뜻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봉건사회 같은 경우는 직업이 거의 세속이 되어 있었죠. 중인 같은 경우는 거의 세속이 되어 있었고 양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가 영의정 출신이면 그 자식도 과거를 준비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비록 과거제도라고 하는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있었다라는 것. 근대 사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인의 능력으로서는 뭐든지 할 수가 있었던 사회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봉건사회에서 우리가 근대사회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 조선에서는 어떠한 개념이었냐라고 하면 강화도 조약으로 그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조선은 변화하였대요. 그 시작점을 보는 개념이고요. 우리가 강화도 조약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가보개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있었죠.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봉건사회의 개념을요. 이거를 이겨내고 사람들한테 새로운 근대사회로의 개념을 주입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것. 특히나 이때 당시 신분제도 같은 경우는 조선사회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고려시대에도 있었고요. 통일신라 시대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근대사회의 개념을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야 되겠더라라는 것. 이것이 바로 숙제였다라는 것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쉽게 말을 해서요.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갔을 때 이 개념이 어려웠대요. 사람들한테 널리 퍼지지도 않았대. 그래서 이 개념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육을 확대시켰고, 그 다음에 이 교육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학교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신문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근대사회라고 하는 것 자체의 개념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이 평등해지려면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신분제를 없애야 된대요. 자, 첫 번째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개념 같은 경우는 근대사회로의 개념을 신분제 폐지로 잡았대요. 그러면 신분제 폐지를 요구했던 운동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뭐였냐면 갑신정변이었습니다. 자, 이 갑신정변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고 이 김옥균과 같은 급진개혁파가 일으켰다라는 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분제 폐지 요구했던 것 또 하나 더 있었죠. 무슨 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이 있었다라는 것. 그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신분제 폐지를 해주세요라고 했다라는 것 기억하시라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었고요. 하나는 위로부터의 개혁운동,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운동이 수용이 되었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분제가 마침내 폐지가 됩니다. 무슨 개혁? 갑오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오 개혁으로부터 신분제가 폐지가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신분제가 폐지가 된 것을 널리 양반뿐만이 아니라 하층민에게도 널리 교육을 시켰어야 됐대요. 그래서 널리 교육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무지몽매한 국민들을 널리 깨우친데 무슨 운동이었었죠? 그렇죠. 애국 계몽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신분제를 폐지를 할 것을 요구했었고 실제로 폐지가 되니까 하층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하층민 너네도 이제 평등해지니까 양반과 같은 권리, 양반과 너네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개인과 개인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권리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운동이 바로 애국계몽 운동이더라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근대의식의 성장이었고요.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의 확대입니다. 학교의 설립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설립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원산학사입니다. 자, 이 원산학사는요, 근대 학문 교육을 위해서 세워졌었는데, 여기에서는 무술도 가르쳤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경공원 같은 경우는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경공원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로 만들어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를 비롯한 서양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실제로 미국인 교사를 초빙을 하려고 했더라라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기억해 두실 게 있겠죠.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고 미국인 교사를 초빙을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정부가 주도했네 좀 믿을만 하겠죠. 그 다음에 미국인 교사까지 초빙했네 신뢰가 가겠네요. 그러면 유경공 같은 경우는 하층민 위주일까요? 상류층 위주일까요? 그렇죠. 양반 상류층 자제들의 교육 위주였더라라는 것. 그래서 양반 상류층의 자제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던 곳이 유경공원이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교육이국 조성 이후에 여러 가지 관립학교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자, 이 교육이국 조선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고종이 여러 가지 사범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립학교, 관립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었었는데 근대 교육의 토대요. 자, 그런데 이 근대 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서양 세력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한테 외국어도 가르쳐주고 기독교 교육도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밑에 있는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이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죠. 배제고등학교와 이화여자고등학교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학교 같은 경우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인데 근대 교육에 이바지하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의 설립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언론의 발달인데요. 자, 언론 같은 경우는 독립을 알려야 돼요. 그 다음에 개화 정책도 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를 알려야 됩니다. 왜요? 이때 당시에 컴퓨터도 없고 카카오톡도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알릴 기회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TV도 그 당시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오직 알릴 수 있는 언론 수단이 신문이기 때문에 신문의 역할이 굉장히 크더라라는 건 여러분들은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웬만한 단체들은 다 신문을 만들더라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문, 독립신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시일야 방송대국을 썼던 황성신문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국제보상운동을 후원했던 대한매일신보도 있었죠. 이렇게 역사의 지금 보시면 국직한 운동에서는 전부 다 신문이 나오죠.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로 나아가던 시기에 신문의 위상은 굉장히 크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개화기의 신문의 위상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 자, 한성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만들어진 신문이죠. 개화기 때. 자, 순자 같은 경우는 무슨 순자냐면 열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신문 같은 경우는 열흘에 한 번 나오는 신문이고요. 자, 열흘에 한 번이고 전부 다 한문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전부 다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부가 개화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 아무래도 한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정부가 많이 쓰던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화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신문이다라는 것. 그게 바로 한성문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독립신문입니다. 자, 우리 독립신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독립협회에서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 독립신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 한글과 영문판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는 독립신문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더라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요. 민간신문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단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개인이 만든 신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과 같은 개인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 자, 한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내용이겠죠. 그래서 근대 지식과 국내외 정세를 알리기 위해서다라는 거. 자, 영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재필이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상황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익숙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미국의 위상이 컸기 때문에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영문판으로 쓰더라라는 것. 한글과 영문판으로 나왔던 신문은 독립신문이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 제국신문입니다. 순 한글로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작년에 배웠던 걸 한번 떠올리시면 돼요. 한글을 많이 쓰는 거는 안여자와 밑에 있던 서민층이었었죠. 제국신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 한글로 되어 있었고요. 개화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줬대요. 이거는 다른 신문과 똑같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순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민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녀자들한테 많은 인기를 끌었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순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민층과 부녀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다라는 것. 한성신문 같은 경우는 국어와 한문을 섞어 썼대요. 혼용체가 섞어 쓰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한문이 아무래도 많았겠죠. 그래서 유생층, 그러니까 양반들이 많이 썼을 거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 한자로 된 것 유명한 사설 있었죠. 무슨 방송대국? 그렇죠.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대국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시일야 방송대국은 너무나도 친근하죠. 무슨 조약을 반대하면서 그렇죠. 을사조약을 반대하면서 장지연이 썼던 사설이더라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신문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신문이 있었는데 무슨 신보냐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대한매일신보요. 자,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는 영국인 베델과 양희탁이 공동으로 대표로 있었는데요. 자, 영국인 베델 같은 경우는 별표 하나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개화기 때 영국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혜를 많이 보고 있었대요.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영국의 세력이 셌을 뿐만이 아니라 영국과 일본은 서로 섬나라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하냐면 너랑 나는 형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대. 그러니까 일본이 영국인이었던 베델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통제를 별로 하지 않아요. 통관부의 간섭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이 이 점을 이용을 해서요.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줍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도 도와주고요. 을사조약의 무효도 알려주고 항일해병에 호의적으로 많이 도와주게 되고요. 특히나 무슨 운동을 도와주더라라는 것? 그렇죠. 국채보상운동을 도와주더라라는 것. 그래서 영국인 베델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인 베델이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일본 통감부 입장에서도 영국인이라고 그동안 많이 봐줬는데 도를 넘어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영국인 배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대한매일신보의 경영권을 박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만 너네 나라로 돌아가거라 라고 하면서 다시 영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국권피탈 이후에 병술국치 이후에 일제의 기관지, 친일 기관지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은 대한민국신보가 항의를 굉장히 많이 밝혀주고 여기 나와 있던 신문보다 어느 신문보다 가장 항의에 앞장섰던 신문이겠죠. 그런데 국권피탈 이후에는 친일을 논하고 이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좌절감도 컸을 거고 실망감도 컸겠죠. 일본은 아마 그런 것들을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한매일신보가 국권피탈 이후에는 일제 기간지가 되더라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신문 같은 경우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한성신문은 열흘에 한 번 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에서 만들었다라는 것, 제국신문은 순한글, 황성신문은 기억하십시오. 시일야 방송되고, 대한매일신문은 국제보상운동과 같은 항일운동을 영국인 패들이 도와주었다라는 것.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 한 가지씩을 기억해 두시고요. 신문의 전체적인 역할은 우리의 정부의 개화 정책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항일운동에 대한 의지를 널리 퍼뜨려 주기를 원했다라는 것. 그 당시에 홍보수단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세 번째, 국학의 발달이겠죠. 국학운동. 자, 선생님, 국학운동이 뭔가요? 라고 하면요. 자, 국학 같은 경우는 나라의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나라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학문인데요. 자, 크게 뭐와 뭐냐면 국어와 국사입니다. 우리 안에 한글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한글과 그 다음에 한국사 연구를 통해서 우리한테는 일제가 빼앗지 못하는 우리만의 언어에서 다루는 정신과 우리의 역사 연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깨닫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데 그게 바로 국학운동이더라라는 것 알아두십시오. 국학운동은 크게 뭐와 뭐로 나누어지더라? 국어와 국사로 나누어지게 되더라라는 것. 나라의 정체성은 국어와 국사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 첫 번째는 그냥 쓱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국어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같은 글을 보고 같은 뜻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일된 우리말 표기법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당시에 사전도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각 지역마다 사전도 다 다르고 이러니까 하나의 통일된 표기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문연구소를 설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국문연구소를 설립을 했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문연구소 설립이요. 자, 그러면 이런 국문연구소를 설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시경과 지석영과 같은 인물들이 우리말과 글을 연구했다라는 것. 주시경과 지석영 등이 우리말 글을 연구했다라는 것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사 같은 경우는 을지문덕전과 이순신전을 편찬을 했는데요. 자, 국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역사잖아요. 자, 역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작년에 배우셨을 거예요. 과거의 교훈, 과거의 일로부터 교훈을 배운다라는 것. 자, 을지문덕전과 이순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을지문덕 같은 경우도 고구려의 유명한 장수였었죠. 이순신도 마찬가지로 조선의 유명한 장수였었잖아요. 자, 둘 다 뭐였냐면 전투에서 승리한 장수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을지문덕과 이순신처럼 우리도 이렇게 역경을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고 이겨낸 을지문덕과 이순신처럼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위인의 전기를 편찬할 수 있더라라는 것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월남망국사입니다. 자, 이 월남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 베트남이에요. 자, 베트남이 멸망을 했대요. 왜 멸망을 했을까를 분석을 하는 게 월남 망국사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가 멸망을 한 것을 분석을 한대요. 우리가 거기에서 이거를 배우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더라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을 했대요. 자,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파악한 건데요. 자, 그럼 하나의 나라는 망하고, 하나의 나라는 독립을 했대요.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을 찾아내더라라는 것. 그래서 외국의 흥망에 관한 책인데, 외국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을 찾아내더라라는 것, 외국으로부터 교훈을 얻어내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으로부터는 망한 것, 그다음 미국으로부터는 독립한 것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채호의 독서실론인데요. 자, 신채호와 박은식 같은 경우는 둘 다 민족을 강조했다라는 것. 그래서 신채호의 독서실론 같은 경우는 근대 민족주의 역사학을 강조했다라는 것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박은식 같은 경우는 역사 속에 혼이 존재했다라는 것. 역사 속에는 우리의 혼이 존재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민족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 그래서 박은식 같은 경우는 역사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국어와 국사였고요. 자,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교훈을 강조했다라는 것, 교훈. 신채호와 박은식 같은 경우는 우리 민족을 강조했다라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게 좀 많죠. 자, 그 다음에 문예, 종교의 세 경향인데요. 자, 문예와 종교의 세 경향 같은 경우는, 자, 기업과 니은 같은 경우는 문학이에요. 신소설인데요. 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소설이 나타났다라는 것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혈에눈 같은 경우는 이인직이 쓴 책인데요. 자, 혈액의 내용 같은 경우는 자유 결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문명 사회에 대한 동경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정해진 뭐 가문끼리 이렇게 정해진 사람끼리 결혼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자유 결혼,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더라라는 것.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근대 사상이 들어왔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금수의록 같은 경우는 별표를 하나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수회의록 같은 경우는 금수는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금수 같은 놈 이런 말을 들어보셨으면 안 되는데 금수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냐면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짐승 그 다음에 동물이라는 뜻인데요. 자, 동물들이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동물들이 입을 통해서 회의를 하는데 인간 사회의 비리와 모순을 파악했대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동물의 입을 통하여 인간 사회의 비리와 모순을 비판하더라라는 것. 인간 사회의 비리와 모순을 풍자하는 것입니다. 모순을 풍자하더라라는 것.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에다가 별표를 2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물의 입을 빌려서 인간 사회를 비판한 금수회의록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람 자격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가려낼 일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서슴지 않고 말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요. 자, 여우가 말입니다. 요망하고 간사한 것은 여우라고 하지만 저 여우가 열을 받았죠. 왜 나를 비판하냐. 큰 나라 하나 힘센 자에게 기대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여우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현실과 비슷하네요. 그 당시의 조선의 현실과도. 자, 그 다음에 흔히 우물하는 개구리라고 말하지만 개구리의 현실을 말하죠. 사람들은 좁은 소문으로 외국의 형편도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나라는 망해가는데 썩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호랑이라고 하나, 자, 죄 없는 백성을 감옥에 넣고 돈을 바치면 풀어주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죽이니 사람들의 악독함은 우리의 몇만 배는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수리록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현실도 담겨 있고요. 당시 조선 사회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조선 사회의 모습도 담겨 있고, 의 모습도 담겨 있고요.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인간사회의 모습도 비판하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죠. 금수의 1호기였습니다. 자, 신채시 같은 경우는 해에게서 소년에게 최남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요. 자, 신채시가 뭔가요? 라고 하는 뜻이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이고요. 채 같은 경우는 문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체라고 외우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신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몸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새로운 문체의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막 시조라고 하는 시가 있었잖아요. 봉건사회에서는. 근데 이제 신체시라고 하는 것은 해에게서 소년에게 라고 하는 최남선의 시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형적인 시조의 율격을 버리고 자유율이라고 하면서 자유롭게 쓴 그러니까 100% 자유롭게 쓰지는 못했어요. 근데 자유롭게 쓰려고 상당하게 노력을 하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자, 찬가가 유행을 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찬송가가 유행하면서 서양 음악들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원각사 별표 하나 치십시오. 원각사 별표 하나. 자, 이 원각사 같은 경우는 극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양식 극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신소설을 각색한 연극 공연인데요. 자, 이 연극 공연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 연극 공연을 했던 곳을 잠깐 볼게요. 자, 1908년에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고요. 처음에는 판소리를 주로 공연했고요. 자, 신소설 은세계를 연극하여 공연을 했으며 사람들한테 문화 공연을 했던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 같은 경우도 별표 2개 쳐주십시오. 자, 천주교와 개신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배제 학당이라든지 이왕 학당과 같은 학교를 많이 설립을 했습니다. 왜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가장 접근하기가 좋죠. 개신교와 천주교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 많이 널리 전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특히나 고아들한테 고아원을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고아들을 도와주더라라는 것. 그래서 사회 산업을 전개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한테 도움을 주더라라는 것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찬조교 같은 경우는 동학이 이름을 바꾼 겁니다. 동학농민운동 이후에 이러한 동학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찬조교로 이름을 바꾸게 되면서 민족운동에 뛰어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종교 같은 경우는 나철과 오기오가 주도가 되어서요. 간도와 연해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간도와 연해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대종교가 무장운동을 해요. 간도에서.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교 같은 경우는 박은식이 주도를 했었는데 박은식 아까 배웠었죠. 민족의 역사에는 혼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유교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진취적이고 유교가 좀 바뀌어야 된대요. 실험적으로 유교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유교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더라라는 것. 유교 정신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교는 한용운인데요. 자, 한용운 님의 침묵 쓴 사람 맞아요. 그래서 이 한용운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친일파 중에서 불교 스님들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교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더 이상 일본한테 넘어가지 말고 불교가 자주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불교의 자주성 회복. 그 다음에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 혁신을 주장을 하더라라는 것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요, 조금 정리한 내용들이 꽤 많아요. 자,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더 찍어드리면요. 자, 근대사회에서 이러한 것들, 개인을 존중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양문부터 평민까지 평등하게 되는 개인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더라라는 것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가
원서락사와 같은 학교가 설립이 되었었는데요. 자, 근대 학교와 한문교육과 무술을 배웠었고, 유경공원 같은 경우는 정부가 주도하더라라는 거, 배제학당, 이화학당, 근대교육에 이바지하더라라는 거, 교육입국조서 2차 가보개혁, 이거는 한번 쭉쭉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신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쭉 한 번씩 다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겠죠. 자, 그래서 한성순보 같은 경우는 열흘에 한 번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순한문으로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성순보 제일 맨 위에 있죠. 가장 오래됐거든요.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한문으로 됐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독립신문은 독립협회가 만들었다. 독립으로 외우십시오. 한글과 영문으로 만들어졌었고요. 제국신문은 순한글, 한성신문은 시인야 방송되고 대한매일신문은 베델 기억하십시오. 베델이 주도해서 여러 가지 민족운동을 했더라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학운동이 있었는데요. 자, 국학운동 같은 경우는 국어, 주시경, 정도 기억하시고요. 국사는 모두 다 기억하십시오. 국사는 이 두 개는 교훈을 강조하더라라는 것. 그 다음에 신체호 박은식이 있더라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마지막에 신소설과 신체시가 있더라라는 거. 원각사 서양식 그 최초의 극장이었고요. 종교가 무엇을 했는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 1910년대 우리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 안녕.